황해도 평산 끝자락, 달빛만이 외로이 비추는 초라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고단한 한숨을 내쉬며 배틀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밤이로구나. 창밖으로는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지만 앙상한 뺨과 굳은 살박인 손가락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다려드릴 쑥이 다 떨어졌는데. 또 장에 나가 봐야겠네. 방 안쪽에서는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밭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저녁이 되자 서연은 허름한 치마저고리를 여미고 숯을 사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괜히 늦게 나왔나. 비가 오려는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장구름이 산자락처럼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예상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서연은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장독대 옆에 낯선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 누구세요? 춥소. 그냥 좀 비를 피하려 했을 뿐이요. 사내는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사내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선뜻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엔 밤중의 사람도 짐승도 문을 걸어 잠그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그저 비참해 보였고 그의 눈빛에 깃든 깊은 슬픔이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손에 피가 나는데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소. 그냥 베었을 뿐이요. 사내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간에 마른 장작 몇 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불이라도 피우세요. 날씨가 이리 추운데 얼어 죽겠습니다. 고맙소. 그 말에 사내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내의 눈은 평범한 사람의 것과 달랐습니다. 깊고 검푸른 그 눈동자는 마치 오랜 세월의 한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돌려 서둘러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장작 타는 소리에 자꾸만 그 사내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굴까? 평생 본 적 없는 얼굴인데.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도 서연의 배틀 앞에는 정갈하게 접힌 은비단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그 비단을 손에 들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 제가 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응. 저건 아주 예전에 내 아비가 남긴 마지막 무명이었는데 어디서 찾은 것이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가 남긴 물건이라곤 몇 개 안 되었습니다. 설마 어제 그 사내가? 서연은 배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배틀 아래에는 미세한 물방울 자국과 붉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 이곳에 앉아 비단을 짠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서연은 장독대로 나가보았지만 어제의 사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장독대 옆에는 그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서연의 배틀에는 신비한 무늬의 비단이 하루에 한 폭씩 생겨났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차 그 사내의 존재가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가 왜 그 사람을 기다리지? 며칠째 이어진 기이한 현상에 동네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서 이상한 남정네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린다더라. 글쎄 말일세.
서연이 어미가 중병을 앓는데 무슨 이상한 병이라도 옮긴 게 아닐까 걱정이네. 하지만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신비로운 비단과 사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사내는 장독대 곁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사내는 놀라 고개를 돌렸고 처음으로 서연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셨다면 미안하오. 서연 낭자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선이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 집 배틀 앞에 비단이 생겨나는데 혹시 당신 작품인가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비단을 어떻게 짜시는 건가요? 아니요. 낭자께서 배틀을 잘 다루시더이다. 솜씨가 고운 손이요. 그걸 어찌 보셨어요? 매일 봤으니 아는 것이지요. 당신이 배를 짜는 동안 나는 바람처럼 그 곁을 서성이었어.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진웅이라 하오. 진웅, 허나 그 이름은 오래전에 죽었어. 이승에선 말이지요.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스친 빛은 마치 물속처럼 깊고 싸늘했습니다. 당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소. 나는 비단을 짜다 죽은 자요. 서연은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진웅은 그저 슬픈 듯 눈을 감은 채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당신이 짠 비단엔 그리운 온기가 스며 있어. 어쩌면 그 온기 덕에 내가 이승에 머물 수 있는 걸지도 모르지요. 그 말에 서연은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에서 온 사내라니. 그런데 어찌 이리 사람 같은지.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쿨럭, 쿨럭. 이놈의 병기운이 또 극성이네. 서연은 부엌으로 약차를 데우려 나섰다가 놀랍게도 진웅과 마주쳤습니다. 아직 약초 창문 틈에 뒀소. 거기 잎사귀가 3개 딸린 것인데 어머니 병 안에 좋을 것이오. 서연이 창문 틈을 살펴보니 정말로 그곳에 신선한 약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 손이 기억하고 있소. 죽기 전에도 약초를 다리며 살아갔으니. 혹시 예전에 이 마을에 사셨어요? 바로 이 집. 이 부엌에서 내 누이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 그럼 그때 불에 타 죽은 소년이 설마 그게 나요. 순간 서연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깨지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놀라게 했소. 손 다치오. 진웅이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당신 지금은 왜 돌아왔어요? 이 집엔 아직 풀리지 못한 매듭이 남아있으니. 그 말을 끝으로 진웅은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진웅이 준 약초로 약차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고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어머니의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숨이 편하구나.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 서연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속으로는 진웅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진웅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웅님, 그때 불은 왜 났어요? 술 취한 사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 술에 취해 여인을 찾던 그 사내는 우리 집을 기생집이라 착각했지. 그게 누구죠? 지금 그대와 혼처가 오가는 고을 수령의 아들 정윤 도령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윤 도령은 최근 서연의 어머니 의원비를 대주겠다며 혼처를 넣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자가 내 가족을 태워 죽였소. 헌데 아직도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어. 그럼 당신이 밤마다 짜던 비단은 무엇이지요? 내 한을 담은 것이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짜던 비단이기도 하지. 진웅이 비단을 손가락으로 쓸자 그 안에 희미하게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불타는 집,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웃고 있는 정윤도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요. 비단에 새겨진 진실. 이게 당신이 말한 풀리지 못한 매듭인가요? 내 한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렸소. 그리고 나를 이승에 붙잡아 둘 마음의 주인을. 서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이 틀 시간이 다가오자 진웅은 다시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윤도령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낭자. 요즘 마을에서 뒷말이 많소이다. 밤마다 누군가와 눈이 맞았다고들 하오. 허튼 소문입니다. 허튼 소문이라면 이 집을 뒤져봐도 괜찮겠지. 정윤도령은 서연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배틀 앞에 놓인 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비단이지? 시골 처녀가 짤 수 있는 물건은 아닌데. 정윤도령이 비단을 집어들자 놀랍게도 비단에서 빛이 번지며 불타는 집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짠 비단입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보는 장면들을 비단에 담았지요. 10년 전 바로 이 집에서 일어난 화재에 관한 꿈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정윤도령은 격분하며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이 비단을 어디서 얻었지? 누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 놓으세요.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방문이 거세게 열리더니 배틀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비단이 짜여 나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귀신이 씌었어. 이게 다 내 질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 어둠이 모여들더니 진웅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정윤. 10년 전 불 속에서 내가 한 마지막 맹세를 기억하오. 내 놈아. 넌 이미 죽었잖아. 그래, 난 죽었어. 하지만 한이 풀리지 않아 이승에 묶여 있었어. 그 한은 바로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요. 진웅은 손에 든 붉은 실을 정윤도령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정윤도령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둬.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때 술에 취해서 장난으로 불을 질렀어. 진실을 모두에게 밝히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요. 진웅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형체는 서서히 희미해졌고 정윤도령과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이제 떠나시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오. 당신이 짜는 비단이 나를 이승에 묶어두고 있어.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서연은 밤낮으로 약초를 찾아다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약초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내 눈에서 죽은 자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저승의 기운이 이승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앞당길 수 있단다. 제가 죽은 자와 맺은 인연이 어머니의 수명을 깎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살리려면 저승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 그 마음에서 그를 지워야 해. 서연은 부적과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진웅을 잊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웅님, 당신을 잊으라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할머니가 한 말도 모두 들었소.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소.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보시오. 거기에 진짜 약초가 있을 것이요. 서연은 진웅이 알려준 곳에서 약초를 구해 어머니께 다려드렸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웅과의 인연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배틀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진웅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단을 짜지 않으시는군요. 당신이 오니 손이 멈추었소.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에. 난 이미 죽은 몸이요. 허나 매일 밤 당신 곁에 앉아있으면 살아 숨쉬는 듯하오. 그럼 이 밤이 꿈이라 생각하세요? 꿈속에선 살아도 되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디찬 손, 그러나 그 속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진웅님, 오늘 밤은 날 위해 살아주세요. 진웅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직도 나 처녀예요. 죽은 자라 하셨으면서 이리 뜨겁게 숨 쉬다니 참 이상해요. 당신이 숨을 불어넣었소. 그대 숨결이 내 몸을 깨우고 있소이다. 진웅의 손끝이 서연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 손은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를 거쳐 옷고름에 닿았습니다. 허락하시오. 오늘 밤은 이승이 아니니 허락한다 하겠어요. 그 밤, 배틀이 잠든 방 안에서 실이 아닌 마음이 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영혼이 되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이상하게 진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손 한 번 더 잡아볼걸. 서연은 배틀 앞에 앉아 마지막 비단 한 폭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이 너무 팽팽하오. 손가락을 다칠 것이요. 뒤를 돌아보니 진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선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웅님. 다시 안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럴 작정이었소. 허나 그대의 마음이 나를 이승에 붙잡아 두었소.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하오. 허나 마지막 매듭만큼은 함께 짜고 싶소. 서연과 진웅은 비단의 마지막 매듭을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배틀에서 은은한 빛이 뻗어나왔습니다. 정윤도령은 자신의 모든 죄를 관아에 나아가 실토했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나의 가족은 이제 편히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소. 그럼 당신도 이제 정말 떠나는 건가요? 내 몸은 죽은 자여. 허나 그대가 진심을 짜준 덕분에 나는 원한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소.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당신과의 하룻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진웅은 서연을 꼭 안아주고는 장독대 쪽으로 걸어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엔 눈부신 은비단 한 폭과 단단히 묶인 붉은 매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비단을 사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후 서연은 마을 최고의 비단장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단을 저승과 이승을 잇는 실이라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녀에게 혼인을 청했지만 서연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웅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이 배틀을 짜고 있을 때 익숙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웅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녀의 배 안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떤 사랑은 실처럼 가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한 법, 이승과 저승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매일 밤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진웅의 영혼이 그녀와 아이를 황해도 평산 끝자락, 달빛만이 외로이 비추는 초라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고단한 한숨을 내쉬며 배틀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밤이로구나. 창밖으로는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지만 앙상한 뺨과 굳은 살박인 손가락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다려드릴 쑥이 다 떨어졌는데. 또 장에 나가 봐야겠네. 방 안쪽에서는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밭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저녁이 되자 서연은 허름한 치마저고리를 여미고 숯을 사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괜히 늦게 나왔나. 비가 오려는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장구름이 산자락처럼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예상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서연은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장독대 옆에 낯선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 누구세요? 춥소. 그냥 좀 비를 피하려 했을 뿐이요. 사내는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사내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선뜻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엔 밤중에 사람도 짐승도 문을 걸어 잠그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그저 비참해 보였고 그의 눈빛에 깃든 깊은 슬픔이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손에 피가 나는데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소. 그냥 베었을 뿐이요. 사내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간에 마른 장작 몇 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불이라도 피우세요. 날씨가 이리 추운데 얼어 죽겠습니다. 고맙소. 그 말에 사내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내의 눈은 평범한 사람의 것과 달랐습니다. 깊고 검푸른 그 눈동자는 마치 오랜 세월의 한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돌려 서둘러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장작 타는 소리에 자꾸만 그 사내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굴까? 평생 본 적 없는 얼굴인데.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도 서연의 배틀 앞에는 정갈하게 접힌 은비단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그 비단을 손에 들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 제가 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응. 저건 아주 예전에 내 아비가 남긴 마지막 무명이었는데 어디서 찾은 것이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가 남긴 물건이라곤 몇 개 안 되었습니다. 설마 어제 그 사내가? 서연은 배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배틀 아래에는 미세한 물방울 자국과 붉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 이곳에 앉아 비단을 짠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서연은 장독대로 나가보았지만 어제의 사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장독대 옆에는 그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서연의 배틀에는 신비한 무늬의 비단이 하루에 한 폭씩 생겨났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차 그 사내의 존재가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가 왜 그 사람을 기다리지? 며칠째 이어진 기이한 현상에 동네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서 이상한 남정네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린다더라. 글쎄 말일세. 서연이 어미가 중병을 앓는데 무슨 이상한 병이라도 옮긴 게 아닐까 걱정이네. 하지만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신비로운 비단과 사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사내는 장독대 곁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사내는 놀라 고개를 돌렸고 처음으로 서연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셨다면 미안하오. 서연 낭자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선이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 집 배틀 앞에 비단이 생겨나는데 혹시 당신 작품인가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비단을 어떻게 짜시는 건가요? 아니요. 낭자께서 배틀을 잘 다루시더이다. 솜씨가 고운 손이요. 그걸 어찌 보셨어요? 매일 봤으니 아는 것이지요. 당신이 배를 짜는 동안 나는 바람처럼 그 곁을 서성이었어.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진웅이라 하오. 진웅, 허나 그 이름은 오래전에 죽었어. 이승에선 말이지요.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스친 빛은 마치 물속처럼 깊고 싸늘했습니다. 당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소. 나는 비단을 짜다 죽은 자요. 서연은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진웅은 그저 슬픈 듯 눈을 감은 채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당신이 짠 비단엔 그리운 온기가 스며 있어. 어쩌면 그 온기 덕에 내가 이승에 머물 수 있는 걸지도 모르지요. 그 말에 서연은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에서 온 사내라니. 그런데 어찌 이리 사람 같은지.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쿨럭, 쿨럭. 이놈의 병기운이 또 극성이네. 서연은 부엌으로 약차를 데우려 나섰다가 놀랍게도 진웅과 마주쳤습니다. 아직 약초 창문 틈에 뒀소. 거기 잎사귀가 3개 딸린 것인데 어머니 병안에 좋을 것이오. 서연이 창문 틈을 살펴보니 정말로 그곳에 신선한 약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 손이 기억하고 있소. 죽기 전에도 약초를 다리며 살아갔으니. 혹시 예전에 이 마을에 사셨어요? 바로 이 집. 이 부엌에서 내 누이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 그럼 그때 불에 타 죽은 소년이 설마 그게 나요. 순간 서연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깨지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놀라게 했소. 손 다치오. 진웅이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당신 지금은 왜 돌아왔어요? 이 집엔 아직 풀리지 못한 매듭이 남아있으니. 그 말을 끝으로 진웅은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진웅이 준 약초로 약차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고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어머니의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숨이 편하구나.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 서연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속으로는 진웅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진웅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웅님, 그때 불은 왜 났어요? 술 취한 사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 술에 취해 여인을 찾던 그 사내는 우리 집을 기생집이라 착각했지. 그게 누구죠? 지금 그대와 혼처가 오가는 고을 수령의 아들 정윤 도령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윤 도령은 최근 서연의 어머니 의원비를 대주겠다며 혼처를 넣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자가 내 가족을 태워 죽였어. 헌데 아직도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어. 그럼 당신이 밤마다 짜던 비단은 무엇이지요? 내 한을 담은 것이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짜던 비단이기도 하지. 진웅이 비단을 손가락으로 쓸자 그 안에 희미하게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불타는 집,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웃고 있는 정윤도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요. 비단에 새겨진 진실. 이게 당신이 말한 풀리지 못한 매듭인가요? 내 한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렸어. 그리고 나를 이승에 붙잡아 둘 마음의 주인을. 서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이 틀 시간이 다가오자 진웅은 다시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윤도령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낭자. 요즘 마을에서 뒷말이 많소이다. 밤마다 누군가와 눈이 맞았다고들 하오. 허튼 소문입니다. 허튼 소문이라면 이 집을 뒤져봐도 괜찮겠지. 정윤도령은 서연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배틀 앞에 놓인 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비단이지? 시골 처녀가 짤 수 있는 물건은 아닌데. 정윤도령이 비단을 집어들자 놀랍게도 비단에서 빛이 번지며 불타는 집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짠 비단입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보는 장면들을 비단에 담았지요. 10년 전 바로 이 집에서 일어난 화재에 관한 꿈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정윤도령은 격분하며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이 비단을 어디서 얻었지? 누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 놓으세요.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방문이 거세게 열리더니 배틀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비단이 짜여 나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귀신이 씌었어. 이게 다 내 집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 어둠이 모여들더니 진웅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정윤. 10년 전 불 속에서 내가 한 마지막 맹세를 기억하오. 내 놈아. 넌 이미 죽었잖아. 그래, 난 죽었어. 하지만 한이 풀리지 않아 이승에 묶여 있었어. 그 한은 바로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요. 진웅은 손에 든 붉은 실을 정윤도령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정윤도령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둬.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때 술에 취해서 장난으로 불을 질렀어. 진실을 모두에게 밝히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요. 진웅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형체는 서서히 희미해졌고 정윤도령과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이제 떠나시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오. 당신이 짜는 비단이 나를 이승에 묶어두고 있어.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서연은 밤낮으로 약초를 찾아다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약초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내 눈에서 죽은 자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저승의 기운이 이승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앞당길 수 있단다. 제가 죽은 자와 맺은 인연이 어머니의 수명을 깎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살리려면 저승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 그 마음에서 그를 지워야 해. 서연은 부적과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진웅을 잊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웅님, 당신을 잊으라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할머니가 한 말도 모두 들었소.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소.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보시오. 거기에 진짜 약초가 있을 것이요. 서연은 진웅이 알려준 곳에서 약초를 구해 어머니께 다려드렸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웅과의 인연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배틀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진웅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단을 짜지 않으시는군요. 당신이 오니 손이 멈추었소.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에. 난 이미 죽은 몸이요. 허나 매일 밤 당신 곁에 앉아있으면 살아 숨쉬는 듯하오. 그럼 이 밤이 꿈이라 생각하세요? 꿈속에선 살아도 되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디찬 손, 그러나 그 속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진웅님, 오늘 밤은 날 위해 살아주세요. 진웅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직도 나 처녀예요. 죽은 자라 하셨으면서 이리 뜨겁게 숨 쉬다니 참 이상해요. 당신이 숨을 불어넣었소. 그대 숨결이 내 몸을 깨우고 있소이다. 진웅의 손끝이 서연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 손은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를 거쳐 옷고름에 닿았습니다. 허락하시오. 오늘 밤은 이승이 아니니 허락한다 하겠어요. 그 밤, 배틀이 잠든 방 안에서 실이 아닌 마음이 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영혼이 되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이상하게 진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손 한 번 더 잡아볼걸. 서연은 배틀 앞에 앉아 마지막 비단 한 폭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이 너무 팽팽하오. 손가락을 다칠 것이오. 뒤를 돌아보니 진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선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웅님. 다시 안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럴 작정이었소. 허나 그대의 마음이 나를 이승에 붙잡아 두었소.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하오. 허나 마지막 매듭만큼은 함께 짜고 싶소. 서연과 진웅은 비단의 마지막 매듭을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배틀에서 은은한 빛이 뻗어나왔습니다. 정윤도령은 자신의 모든 죄를 관아에 나아가 실토했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나의 가족은 이제 편히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소. 그럼 당신도 이제 정말 떠나는 건가요? 내 몸은 죽은 자여. 허나 그대가 진심을 짜준 덕분에 나는 원한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소.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당신과의 하룻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오. 진웅은 서연을 꼭 안아주고는 장독대 쪽으로 걸어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엔 눈부신 은비단 한 폭과 단단히 묶인 붉은 매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비단을 사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후 서연은 마을 최고의 비단장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단을 저승과 이승을 잇는 실이라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녀에게 혼인을 청했지만 서연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웅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이 배틀을 짜고 있을 때 익숙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웅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녀의 배 안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떤 사랑은 실처럼 가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한 법, 이승과 저승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매일 밤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진웅의 영혼이 그녀와 아이를 황해도 평산 끝자락, 달빛만이 외로이 비추는 초라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고단한 한숨을 내쉬며 배틀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밤이로구나. 창밖으로는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지만 앙상한 뺨과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다려 드릴 쑥이 다 떨어졌는데.
또 장에 나가 봐야겠네. 방 안쪽에서는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밭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저녁이 되자 서연은 허름한 치마저고리를 여미고 숯을 사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괜히 늦게 나왔나. 비가 오려는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장구름이 산자락처럼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예상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서연은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장독대 옆에 낯선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 누구세요? 춥소. 그냥 좀 비를 피하려 했을 뿐이요. 산에는 검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사내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선뜻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엔 밤중에 사람도 짐승도 문을 걸어 잠그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그저 비참해 보였고 그의 눈빛에 깃든 깊은 슬픔이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손에 피가 나는데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소. 그냥 베었을 뿐이요. 사내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간에 마른 장작 몇 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불이라도 피우세요. 날씨가 이리 추운데 얼어 죽겠습니다. 고맙소. 그 말에 사내는 서연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내의 눈은 평범한 사람의 것과 달랐습니다. 깊고 검푸른 그 눈동자는 마치 오랜 세월의 한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돌려 서둘러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장작 타는 소리에 자꾸만 그 사내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체 누굴까? 평생 본 적 없는 얼굴인데.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도 서연의 배틀 앞에는 정갈하게 접힌 은비단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그 비단을 손에 들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제 제가 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응. 저건 아주 예전에 내 아비가 남긴 마지막 무명이었는데 어디서 찾은 것이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가 남긴 물건이라곤 몇 개 안 되었습니다. 설마 어제 그 사내가? 서연은 배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배틀 아래에는 미세한 물방울 자국과 붉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새 이곳에 앉아 비단을 짠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서연은 장독대로 나가보았지만 어제의 사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장독대 옆에는 그 사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서연의 배틀에는 신비한 무늬의 비단이 하루에 한 폭씩 생겨났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차 그 사내의 존재가 익숙해졌고 심지어 그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가 왜 그 사람을 기다리지? 며칠째 이어진 기이한 현상에 동네 사람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서 이상한 남정네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린다더라. 글쎄 말일세. 서연이 어미가 중병을 앓는데 무슨 이상한 병이라도 옮긴 게 아닐까 걱정이네. 하지만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신비로운 비단과 사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사내는 장독대 곁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조용히 문을 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사내는 놀라 고개를 돌렸고 처음으로 서연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셨다면 미안하오. 서연 낭자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소.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선이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 집 배틀 앞에 비단이 생겨나는데 혹시 당신 작품인가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비단을 어떻게 짜시는 건가요? 아니요. 낭자께서 배틀을 잘 다루시더이다. 솜씨가 고운 손이요. 그걸 어찌 보셨어요? 매일 봤으니 아는 것이지요. 당신이 배를 짜는 동안 나는 바람처럼 그 곁을 서성이었소. 그럼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진웅이라 하오. 진웅, 허나 그 이름은 오래전에 죽었소. 이승에선 말이지요.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스친 빛은 마치 물속처럼 깊고 싸늘했습니다. 당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소. 나는 비단을 짜다 죽은 자요. 서연은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진웅은 그저 슬픈 듯 눈을 감은 채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당신이 짠 비단엔 그리운 온기가 스며 있어. 어쩌면 그 온기 덕에 내가 이승에 머물 수 있는 걸지도 모르지요. 그 말에 서연은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에서 온 사내라니. 그런데 어찌 이리 사람 같은지.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쿨럭, 쿨럭. 이놈의 병기운이 또 극성이네. 서연은 부엌으로 약차를 데우려 나섰다가 놀랍게도 진웅과 마주쳤습니다. 아직 약초 창문 틈에 뒀소. 거기 잎사귀가 3개 딸린 것인데 어머니 병 안에 좋을 것이오. 서연이 창문 틈을 살펴보니 정말로 그곳에 신선한 약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 손이 기억하고 있소. 죽기 전에도 약초를 다리며 살아갔으니. 혹시 예전에 이 마을에 사셨어요? 바로 이 집. 이 부엌에서 내 누이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 그럼 그때 불에 타 죽은 소년이 설마 그게 나요. 순간 서연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깨지며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미안하오. 놀라게 했소. 손 다치오. 진웅이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당신 지금은 왜 돌아왔어요? 이 집엔 아직 풀리지 못한 매듭이 남아있으니. 그 말을 끝으로 진웅은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진웅이 준 약초로 약차를 다려 어머니께 드렸고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어머니의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숨이 편하구나.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 서연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속으로는 진웅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진웅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웅님, 그때 불은 왜 났어요? 술 취한 사내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 술에 취해 여인을 찾던 그 사내는 우리 집을 기생집이라 착각했지. 그게 누구죠? 지금 그대와 혼처가 오가는 고을 수령의 아들 정윤 도령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윤 도령은 최근 서연의 어머니 의원비를 대주겠다며 혼처를 넣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자가 내 가족을 태워 죽였어. 헌데 아직도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어. 그럼 당신이 밤마다 짜던 비단은 무엇이지요? 내 한을 담은 것이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짜던 비단이기도 하지. 진웅이 비단을 손가락으로 쓸자 그 안에 희미하게 무늬가 드러났습니다. 불타는 집, 도망치는 사람들, 그리고 웃고 있는 정윤 도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요.
비단에 새겨진 진실. 이게 당신이 말한 풀리지 못한 매듭인가요? 내 한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렸어. 그리고 나를 이승에 붙잡아 둘 마음의 주인을. 서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이 틀 시간이 다가오자 진웅은 다시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윤도령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낭자. 요즘 마을에서 뒷말이 많소이다. 밤마다 누군가와 눈이 맞았다고들 하오. 허튼 소문입니다. 허튼 소문이라면 이 집을 뒤져봐도 괜찮겠지. 정윤도령은 서연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배틀 앞에 놓인 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비단이지? 시골 처녀가 짤 수 있는 물건은 아닌데. 정윤도령이 비단을 집어들자 놀랍게도 비단에서 빛이 번지며 불타는 집의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짠 비단입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보는 장면들을 비단에 담았지요. 10년 전 바로 이 집에서 일어난 화재에 관한 꿈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정윤도령은 격분하며 서연의 팔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이 비단을 어디서 얻었지? 누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 놓으세요.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방문이 거세게 열리더니 배틀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비단이 짜여나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귀신이 씌었어. 이게 다 내 집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 어둠이 모여들더니 진웅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정윤. 10년 전 불 속에서 내가 한 마지막 맹세를 기억하오. 내 놈은. 넌 이미 죽었잖아. 그래, 난 죽었어. 하지만 한이 풀리지 않아 이승에 묶여 있었어. 그 한은 바로 당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요. 진웅은 손에 든 붉은 실을 정윤도령의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정윤도령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그만둬.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때 술에 취해서 장난으로 불을 질렀어. 진실을 모두에게 밝히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요. 진웅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형체는 서서히 희미해졌고 정윤도령과 그의 부하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이제 떠나시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오. 당신이 자른 비단이 나를 이승에 묶어두고 있어.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연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서연은 밤낮으로 약초를 찾아다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약초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내 눈에서 죽은 자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저승의 기운이 이승 사람에게 닿으면 그 사람의 목숨을 앞당길 수 있단다. 제가 죽은 자와 맺은 인연이 어머니의 수명을 깎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살리려면 저승과의 인연을 끊어야 한다. 그 마음에서 그를 지워야 해. 서연은 부적과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진웅을 잊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웅님, 당신을 잊으라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할머니가 한 말도 모두 들었소. 하지만 그 말은 절반만 맞소.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보시오. 거기에 진짜 약초가 있을 것이요. 서연은 진웅이 알려준 곳에서 약초를 구해 어머니께 다려드렸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웅과의 인연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이 배틀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엔 진웅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단을 짜지 않으시는군요. 당신이 오니 손이 멈추었소.
마음이 먼저 움직였기에 난 이미 죽은 몸이요. 허나 매일 밤 당신 곁에 앉아 있으면 살아 숨쉬는 듯하오. 그럼 이 밤이 꿈이라 생각하세요? 꿈속에선 살아도 되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디찬 손, 그러나 그 속에서 전해지는 간절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진웅님, 오늘 밤은 날 위해 살아주세요. 진웅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직도 나 처녀예요. 죽은 자라 하셨으면서 이리 뜨겁게 숨 쉬다니 참 이상해요. 당신이 숨을 불어넣었어. 그대 숨결이 내 몸을 깨우고 있소이다. 진웅의 손끝이 서연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 손은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를 거쳐 옷고름에 닿았습니다. 허락하시오. 오늘 밤은 이승이 아니니 허락한다 하겠어요. 그 밤, 배틀이 잠든 방 안에서 실이 아닌 마음이 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영혼이 되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이상하게 진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손 한 번 더 잡아볼걸. 서연은 배틀 앞에 앉아 마지막 비단 한 폭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이 너무 팽팽하오. 손가락을 다칠 것이여. 뒤를 돌아보니 진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선명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웅님. 다시 안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럴 작정이었소. 허나 그대의 마음이 나를 이승에 붙잡아 두었소.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하오. 허나 마지막 매듭만큼은 함께 짜고 싶소. 서연과 진웅은 비단의 마지막 매듭을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배틀에서 은은한 빛이 뻗어나왔습니다. 정윤도령은 자신의 모든 죄를 관아에 나아가 실토했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나의 가족은 이제 편히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소. 그럼 당신도 이제 정말 떠나는 건가요? 내 몸은 죽은 자여. 허나 그대가 진심을 짜준 덕분에 나는 원한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소.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이오. 당신과의 하룻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여. 진웅은 서연을 꼭 안아주고는 장독대 쪽으로 걸어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엔 눈부신 은비단 한 폭과 단단히 묶인 붉은 매듭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비단을 사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안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후 서연은 마을 최고의 비단 장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비단을 저승과 이승을 잇는 실이라 불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녀에게 혼인을 청했지만 서연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웅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이 배틀을 짜고 있을 때 익숙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웅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녀의 배 안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떤 사랑은 실처럼 가늘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한 법, 이승과 저승을 넘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매일 밤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진웅의 영혼이 그녀와 아이를 황해도 평산 끝자락, 달빛만이 외로이 비추는 초라한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고단한 한숨을 내쉬며 배틀을 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밤이로구나. 창밖으로는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꽃다운 나이였지만 앙상한 뺨과 굳은 살박인 손가락은 그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다려드릴 쑥이 다 떨어졌는데 또 장에 나가 봐야겠네. 방 안쪽에서는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늙은 어머니가 밭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저녁이 되자 서연은 허름한 치마저고리를 여미고 숯을 사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괜히 늦게 나왔나.
비가 오려는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장구름이 산자락처럼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장을